자, 그리고요. 요즘 이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이후에 중국이요. 수위를 높여가면서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이번에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압박에 나선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다카이치 내각이 과연 중국과 본격적인 충돌을 각오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물음표가 그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다고 하는데 그걸 더 넘어서서 히토류 공급을 통제한다라고 네. 하면은 일본도 방법이 없을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 전 경주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결국 이 히토류 그 공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1년간 휴전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전 세계 히토류 중에서 중국의 생산량이 70%에 달하고 그건 단순 생산량 기준이고 이제 정제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90%가 사실 중국이 생산하고 공급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으로서도 이 히토류 공급이 제한되면은 당장 자국의 여러 가지 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전기 자동차 배터리 어떻게 만들 겁니까?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면은 봉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은 지금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군사대국화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 자체는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근본적인 갈등 관계는 여전히 수면 아래로 잠재해 있는 정도에서 봉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로서는 중국과 일본과의 그런 앞으로의 관계를 예의주시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매우 현실적이고 냉철한 외교 노선을 견지해야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중국의 대응, 감정적인 대응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노골적입니다. 일본으로서는요, 굴욕 외교라고 느낄 법한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는데 이게 지금 공개되면서 일본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 장면인데요. 중국 외교 관계자가 바지에 주머니에 손 넣고 삐딱하니 서서 쳐다보죠. 굽신거리는 사람은 일본 외교관입니다. 일본 외무성 국장이 자세를 낮추는 듯한 모습으로 중국 외교관한테 이렇게 굽신굽신하는 저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자, 이 영상이 공개되자 저 보십시오. 주머니에 양손 딱 넣고 앞에 있는 일본 국장은 고개 숙이고 있고 일본 언론들은요. 이게 의도된 연출이 아니냐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일본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불쾌한 거거든요. 우리가 봐도 되게 기분 언짢겠다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의도된 연출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사실은 이 시 주석의 자존심을 체면을 깎았다 일본 측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국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고 네. 사실은 에이펙 정상회의에서조차도 미국조차 대만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카이치 총리가 이런 입장을 철회하지도 사과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이런 이 수산물 수입 금지라던가 일본 여행을 금지한다던가 자제령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영상까지 공개하고 굉장히 거친 언사로 일본을 비판하는 이런 중국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본 측의 발언에 대해서 중국도 절대 물러설 의사가 없으며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굴욕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연출할 것이다. 이 부분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저 영상이 어떻게 또 저런 영상을 또 찾아냈을까? 그 영상이 한두 개겠어요? 저렇게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저 영상을 골랐을까? 저걸 공개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의도적이라는 느낌이 들죠. 중국 외교관은 처음부터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모두 꽂고 있고 그리고 사실 통역에게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일본 외교관이 몸을 기울인 것이지 사실은 중국 외교관에게 굽신거리기 위한 장면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니까요. 옆에서 뒤에서 통역이 뭐라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외무성 국장이 그 통역의 말을 왼쪽 귀로 듣기 위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인데 그게 마치 앞에 있는 중국 외교관한테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딱 골라갖고 또 공개를 한 거잖아요, 중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행위의 의도는 이제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 국내용인 것도 있겠고 또 일본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도 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외교적인 대화와 각종 수단을 통해서 목적을 관철할 수 있다면은 저런 류의 언론 플레이를 잘 하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비슷한 장면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 네. 그리고 정의용 안보실장 등이 그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네. 앞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거만하다고 할 수 있는 포즈를 취하는 사진이 널리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미 관계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갑이 될 정도로 역전되었던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면을 연상하는 풍경이다라고 평가됩니다. 자, 어쨌든 요즘 중국과 일본의 갈등 정말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똥이요. M1 이 K-팝 아이돌들, 우리 아이돌들에게 튀었습니다. 중국인 멤버가 한 명이 여기 껴있죠. 이 K-팝 그룹 에스파에 대해서 출연 반대 청원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벌써 8만 명 이상이 동의한 걸로 알려져 있는 상태죠. 왜 불똥이 하필 그죠? 네, 일단은 이 청원을 올린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요. 이 에스파의 중국인 멤버 닝닝이 과거에 SNS에 올렸던 한 사진을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과거에 SNS에 이 어떤 조명 사진을 하나 올렸다고 알려졌는데요. 그 조명 사진이, 그러니까 조명의 모양 자체가 이 원자폭탄 버섯구름과 비슷한 모양의 사진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중국인 멤버인 닝닝을 저격해서 닝닝의 출연이 결국 일본인들에게 예를 들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희생자들에게 큰 상처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저격을 해서 올렸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 중국인 멤버 닝닝을 향한 어떤 감정 섞인 대응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일본인들에게 이 닝닝의 출연이 상처가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통해서 출연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출연 계획에 큰 변동은 없다라고 합니다만 네. 이런 이 아이돌 멤버라든지 특정 문화 예술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중국과 일본이 뭐 싸우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괜히 불똥이 또 우리 K-팝이 안 그래도 지금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마당에 불똥이 튄 게 별로 기분이 좋진 않군요.